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는 일요일이었지만은 3.1절 101주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우한 폐렴 사태 때문에 공개적인 행사가 축소된 형식으로 배화여고 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두 가지 제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가축과 사람의 감염병 확산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자. 둘째로는 남북 군사 합의서 2018년 9월 19일에 체결된 남북 군사 합의서를 준수하고 다양한 방면의 남북 협력을 강화해 감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을 도모하자. 대체로 이런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이게 북한으로부터 반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미국 정보기관의 탐사에 의하면 북한에도 우한 폐렴 사태가 스며들어 있고 한만 국경을 폐쇄했지만은 그게 심대한 내부의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 남쪽과 공동으로 대응할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가 없고 9.19 군사 합의는 북한이 깼습니다. 북한이 그걸 파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점에 대해서 항의 한마디 못하고 3.1절 기념일이라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을 택해가 또 북한에 대해서 그걸 준수하고 무슨 다방면의 협력을 구축해 가자.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게 씨알이 먹힐 리도 없고 결국 그걸 듣고 있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저런 기념사가 무덤덤하고 좀 기가 찰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 주목할 것은 봉오동 전투의 맹장이었으며 김자진 장군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맹호 장군,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지금 카자흐스탄 고국에 멀리 떨어져 이렇게 외롭게 그 묘소가 안치되어 있다. 이것을 김영삼 대통령 이래에 유해 본국 환국을 위해서 노력했으나 결실을 못 맺었는데 금명간에 그 유해 봉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통령 기념사 중에 그 부분은 제가 주목해서 들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1919년 3.1 만세 운동 이후인 1920년 6월에는 봉오동에서 대한독립군단의 총사령관으로 적어도 일본군 1개 중대를 이렇게 말살하는 전과를 올렸고 그해 10월 달에는 청산리에서 김좌진 장군과 연합하여 적어도 일본군 1개 연대를 격파한 맹호 출림의 명장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그는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쭉 펴오다가 이제 일본군의 압박이 워낙 심해지니까 연해주로 망명해 갔습니다. 망명해서 다시 이 본국 진격을 도모하고 있는 중에 스탈린 정권이 1943년 연해주의 한국인들을 강제로 카자흐스탄으로 이송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 정부의 눈에는 항일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거 일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그냥 끌려가다시피 카자흐스탄에 가서 그 말년은 아주 공공하고 비참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정권이 이것을 찾아내 가지고 홍범도 장군의 행적을 찾아서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하는 일입니다. 북한, 김일성 정권, 김정일, 김정은 정권, 홍범도 장군 인정하지 않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평양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다 함께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은 3.1절 자체를 부정합니다. 무시라기보다 부정합니다. 그 3.1절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교과서나 역사서에 일체 그 흔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45년 8월 15일 조국 광복 오로지 김일성 장군의 혁혁한 전투와 항일 전쟁의 결과로 이 땅의 광복이
오고 일본 놈들이 물러갔다. 그렇게 되니까 북한 사람들에게는 상해 임시정부 김구주석 초대 임시정부 초대 이승만, 윤봉길, 이봉창, 약산 김원봉, 홍범도, 김좌진 이게 없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김일성이밖에 없어요. 김일성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정권 출범 초에 2019년, 그 작년이죠. 3.1절 독립운동 기념일과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자 이래가지고 굉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정부 내 실무팀이 아마도 국가보안처, 그다음에 뭐 문화공보부 이런 데서 뭐 아주 굉장한 이 행사 준비를 하고 북한에 제의를 했는데 근데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을 할 리가 없지요. 대답을 할 리가 없지요. 3.1절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김일성의 항일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이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무시해버리는 것이니까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그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근대사에 대해서 이거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 실무 책임자 장관급들 중에서는 이거 역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다 알 일인데도 대통령의 워낙 지엄한 분부니까 이 북한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이런 소리를 아무도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중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점에 있어서 누구 한 사람, 그거 아마 상당한 예산이 들어서 뭐 준비를 하고 한 것 같은데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무도 이것이 우리가 헛짚었다, 잘못됐다라고 말한 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3.1 운동, 항일 독립운동 그 지사들의 그런 순국 애국 정열을 우리 헌법 전문에 담아가지고 이 법통, 항일 독립 무장 운동의 이 정통성을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담아가지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근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북한은 이걸 전부 무시해버렸어요. 오로지 김일성이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한국의 정통성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이런 정권을 상대로 해가지고 애달프게 뭘 하자, 어떻게 하자, 9.19 군사 합의를 하자, 그걸 우리는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 하느냐, 이 소리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101주년 3.1절을 맞이해서 이게 맥 빠진 소리로 또 북한에 대해서 무슨 사람과 가축의 감염에서 공동대응을 하자, 9.19 합의를 준수해서 다방면의 교류를 해가지고 평화정책을 기도하자. 시청자 여러분, 김일성이 정권을 잡은 과정을 이렇게 보면 완전히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1945년 11월에 소련군의 비호 아래 소련군 대위 계급장을 타고 우라지보스톡에서 군함을 타고 원산으로 상륙했습니다. 11월 초에 평양시청에 발코니에 등장해가지고 김일성 장군이 귀국한 환영식을 한다. 이래가 평양 시민들이 구름처럼 모였어요. 그런데 이 해방 직후 또는 해방 전에 김일성 장군이라고 하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라 한일 합방 이후에 한만 국경을 위해서 만주 지역에 항일 독립 무장운동을 한 이 중에 일본 육군 사관학교로 나오는 김일성 장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일찍 요절해버리고 그래서 곳곳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지휘했던 예를 들면 홍범도, 김좌진 장군, 이범석 장군 등 이걸 전체로 총칭해서 김일성 장군이다 하는 말로 이렇게 구전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김일성의 원래 이름은 김성주입니다. 45년 11월 초에 평양시청 발코니에 소련군 사령관하고 같이 나타난 김일성은 33세 애숭이 김일성 장군을 소개합니다. 이러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어르둥절 해가지고 와 하고 환호로 박수를 친 것이 아니라 으아 으아 저게 김일성이라고 으아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김일성의 정당성과 법통성을 인정할 수 없는 그 한 장면이 그렇게 연출된 것입니다. 그 뒤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소련군 사령관에 의해서 모스크바의 지령을 받은 북한 헌법, 그러하여 정부 조직, 철저히 그렇게 해서 김일성 정권을 세웠습니다. 6.25 전쟁이 참패로 끝나고 나서 53년과 58년 그 5년 사이에 그는 그의 이 정권과 개인 숭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에게 조금이라도 적대하는 세력과 사람들을 말살해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붙들어다 그냥 참혹하게 죽여버렸습니다. 형식상 무슨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쳤지만은 그냥 죽이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고모부를 뭐 재판에 걸어가고 그냥 총살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리고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그 이봉형을 그냥 암살하게 하는 거 똑같은 방법으로 김일성이는 해방 이전에 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상적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해방 후에는 이게 파괴 활동도 하고 이러다가 붙이니까 북한으로 탈출한 남노당 당수 박헌영, 아주 개우리에 가둬서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약산 김원봉 어찌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뭣도 모르고 약산 김원봉 선생 그 영화를 보고 내가 술잔을 한 잔 올리고 싶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가 찬 것이, 약산 김원봉은 58년에 김일성에 의해서 분파분자로 처형당한 사람이에요. 사형당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남북 화해를 하고 무슨 김정은이하고 대화를 하자고 하는 이 남한의 대통령이 자기 할아버지 손에 의해서 학살된 간첩 혐의로, 그것도 장개석의 간첩이라는 겁니다. 장개석의 간첩으로 몰아간 것은 장개석 장군이 설립한 황포 군관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반대한다고 해서 학살한 사람에 대해서 술잔을 올리고 싶다.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한 핵심 실세들이 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다보겠습니까? 하여간 이렇게 해서 반대파는 그냥 몰살시켜버리고 김일성 체제, 주체사상 체제를 수립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 조항 아주 뭐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조항이 많은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겁니다. 인간의 본능적 희망, 희구하는 자유권 가운데는 지도자를 직접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지도자. 뭐 부정선거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4년마다 국회의원, 뭐 5년마다 대통령, 이걸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 그 다음에 거주 이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북한에 그걸 꽉 막아놨어. 지도자 선택의 자유도 없고 3대 황제제도고 그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냥 총살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정권을 향해서 문재인 정권을 세운 이 핵심 주체들은 김정은을 흠모하고 북한 체제를 용인하는 이런 세력이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볼 때는 이게 아주 만만하게 보이고 언제든지 필요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권으로 아주 얕잡아보고 치부하고, 그래야 아니 문재인 대통령의 삶은 소대가리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욕설을 퍼붓고, 그런데도 그냥 웃고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니까 이게 천덕꾸러기고, 이거 참 또 마음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전락시켰습니다. 어제 저는 3.1절 101주년 하루 동안 100주년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남북 공동 행사 해야 되겠다고 목매달던 그 일을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어찌하여 이런 대통령, 이런 정권을 갖게 됐는가 하는 한탄을 하면서 어제 하루를 보냈는데, 거기에 우한 폐렴까지 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거 하나 제대로 수습 못하고 계속해서 헛발질하고, 신천지 교회가 주범이다. 어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 뭐 교중과 그 교단에 대해서 살인죄로 고발을 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정확히 하십시오. 이게 신천지 교회에서 발언된 겁니까? 우한폐렴이 신천지 교회 거기에서 생성해가 거기서 퍼져나간 것입니까? 우한에서 들어왔죠. 우한에서. 그러니까 국민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 아주 험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대답하셔야 될 것입니다.